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짓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가 왜 그런 심리적인 괴물로 변했을까? 그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대고 있지만 그가 심리적으로 망가지고 이 화석처럼 된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권력 공동체, 이 권력 공동체가 낳은 파열음, 각종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극도로 심리가 날카로워졌고, 결국 그것이 윤석열 자체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 때 이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 때문에 망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의 권력 공동체 때문에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 때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하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라 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과연 대통령 출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의 여성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렇게 권력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오지랖을 그렇게 넓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통령 출마를 두 사람이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소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까? 김건희 여사는 계엄 이후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계엄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 아내는 몰랐다, 만약에 알았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부인 김건희 여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를 낼 일을 그렇게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인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화를 낼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면 그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부인은 똑똑하고 본인은 바보란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계엄의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태영 원장이 다음날 답을 했다는 사실. 무슨 문자였을까요?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 시절에 대통령 부인과 나름대로 친분을 쌓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분이 없다면 불쑥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기 힘들었겠죠. 김건희 여사는 친분이 있는 조태영 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국정원장이 미국에 간다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안부 문자를 보냈을까요? 그런 문자라면 조태영 원장이 굳이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태영 원장이 숨기는 이유는 공개되면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알았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상계엄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4월 총선 이전이고, 왜냐 3월 말에 조태영 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영인영 방첩사령관, 계엄의 핵심 4명의 인물을 불러서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적인 조치 운운한 사실이 신원식 장관의 증언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렇다면 그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국힘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였고, 총선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 전에 명품백 사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백 사건은 좌파의 비열한 몰카 공작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규탄을 하되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질문이 나올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날카롭고 예민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국민이 걱정할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과 친한 김경률 씨의 입에서 말이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총선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을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니까 경로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 당시의 법무장관이었죠. 한동훈 장관에게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 내정자 자리를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고, 한동훈 당시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그 발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발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가 날카로웠고,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쭉 축적이 돼서 신원식 장관을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가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을 장관으로 시켜서 계엄을 준비를 하는 과정을 시작을 쭉 진행을 하다가 명태균 사건에 이르러서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런대로 특검을 막을 수 있었지만 명태균 사건이 불거지고 녹취록이 들어가 있는 USB가 조선일보에 입수됐다는 사실도 알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날 밤에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부부 권력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